자, 교재 10조 펴시면 되고요. 나른한 오후에 또 졸음을 이겨내면서, 그죠? 또 한번 가봅시다. 자, 보시면 지금 계속 우리가 이제 음운 변동에서 발음하는 과정에서 1대1로 음운 변동이 일어난 후에 1대1로 소리가 바뀌는 교체 범주하고 있어요. 개별적인 현상이나 규칙을 외우는 것보다는요, 그죠? 우리 일상적인 발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용어 정도만 점검하시고 실제로 교체, 즉 대치가 일어난다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10페이지 4번에 보면 뭐가 나와 있나요? 된소리 되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용어 그대로예요. 뭐로 바뀌는 거죠? 된소리로 바뀌는 거. 발음하는 과정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된소리 되기는 다른 말로 살짝 써주시면 우리 된소리를 다른 말로 경음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음화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죠? 참고서만 말씀드리면 예사소리는 평음이라고 얘기하고요. 기역이나 디귿 같은 거. 그 다음에 쌍기역, 쌍디귿 같은 된소리는 그죠? 된소리 말고 경음이라는 용어도 쓰고요. 그 다음에 거센소리 같은 경우는 격음이라는 얘기를 쓰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시험에 나올 때 따라서 용어를 살짝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순우리말을 많이 쓰려고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평음, 경음, 격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된소리 되기는요, 나타나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자, 안울림 소리 중에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자 특정 음운 환경에서 각각 뭐로 바뀌는 현상? 된소리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현상이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국어에서 된소리는 한정적이죠. 몇 개밖에 없어요? 5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된소리로 바뀔 수 있는 음운들은요. 된소리와 짝을 이루는 예사소리들이겠죠. 그러면 된소리 짝이 있는 예사소리도 뭐밖에 없어요? 5개. 그 5개 우리가 뭐라고 외우죠? 구두 벗어줘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환경에서 된소리의 짝을 가지고 있는 예사소리 구두 벗어줘가 뭐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현상? 된소리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현상인데 첫 번째 조건이 자 아까 우리가 필요하다고 했죠. 무슨 소리 뒤에? 안울림 소리 뒤에 뭐가 오면? 구두 벗어줘가 오면 뒤쪽에 구두 벗어줘가 각각 뭐로 바뀌는 겁니까? 된소리 꾸뚝벗어줘라고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생각하시면 되죠. 안울림 소리 뒤에 구두 벗어줘가 꾸뚝벗어줘로 바뀌는 그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되죠. 안울림 소리 뭐 있어요? 자음 중에서 울림 소리 뭐 빼고? 모노레일 뺀 나머지가 뭐가 되는 겁니까? 안울림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되게 단순한 게 약국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음절 약 발음을 하게 되면 받침의 발음이 지금 뭐예요? 기역, 안울림 소리죠. 그래서 안울림 소리 뒤에 뭐가 왔어요? 기역이 왔더니 이 기역이 뭐로 바뀌어서 발음되고 있어요? 된소리 쌍기역으로. 그래서 약국, 안울림 소리 뒤에 기역이 쌍기역으로 약국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낯설다 같은 경우도요. 발음으로 점검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낫 같은 경우에 받침 치읓이 음절의 끝소리. 그래서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당연히 발음해 보면 뭐로 발음되는 겁니까? 디귿으로 발음되는 거죠. 그래서 낫 했을 때 안울림 소리 디귿으로 발음이 되고요. 뒤쪽에 뭐가 와요? 시옷이 오는데 구두버섯주에 시옷이 오는데 이 시옷이 뭐로 바뀌어서 발음되고 있어요? 쌍시옷으로 바뀌어서 발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낯설다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파악하기 어려운 현상은 아니에요. 다만 된소리 디기 같은 경우는 조건 자체에 안울림 소리 뒤라는 문법 용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울림 소리가 자음 중에서 모노레일을 뺀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거 보시고요. 자, 다음에 또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용언 어간의 받침 소리 뭐 뒤에서 니은 미음 뒤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제가 기본을 되게 잘해야 된다고 했죠. 이런 규정들이 나오면 그냥 니은 미음 뒤에서 이렇게 임의로 단순화해서 외우는데 안 돼요. 그죠? 안 되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의 받침 소리? 용언 어간의 받침 소리 니은 미음 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간 받침 소리라고 하면 되죠. 어간 받침 소리 니은 미음 뒤에 예사 소리 뭐가?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이. 근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죠, 지금? 그렇죠. 된소리의 짝을 가지고 있는 건 뭐도 있어요. 비읍도 있는데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비읍이 빠져 있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 조건에서 비읍이 왔을 때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간 받침소리 니은 미음 뒤에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읍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미는 실제로 비읍으로 시작하는 말이 올 수가 없는데 굳이 규정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읍 빼고 기역, 디귿, 시옷, 지읒 이렇게만 넣고 있는 건데 어차피 비읍으로 시작하는 말이 불가능하니까 그냥 우리 구두버섯조라고 외워도 돼요. 그래서 그러면 조건은 두 가지죠. 안 울림 소리 뒤에 구두버섯조나 혹은 뭐 어감 받침 소리 뭐 뒤에 니은 미음 뒤에 구두버섯조가 된 소리로 발음된다라고요. 한꺼번에 엮어서 외우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걸리적거리는 게 어떤 용어가 걸리적거리나요? 용언, 어간이라는 거. 물론 이제 문법적인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금방 눈에 들어오겠지만 우리 이거 품사할 때 좀 정확히 배울 건데요. 가볍게만 말씀드리면 용언이라는 것은요. 국어의 단어를 중에서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와 그 다음에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같은 것들을 묶어서 용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나중에 또 한번 다룰게요. 먹다 같은 거. 그죠? 예쁘다 같은 거. 먹다는 뭘 나타내는 겁니까?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동사고. 예쁘다는 생긴 하나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뭐예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를 묶어서 우리가 용언이라고 하고요. 한국어에서 동사나 형용사 같은 애들은요. 문장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기능에 따라서 형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문법적으로 활용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먹다, 먹고, 먹으니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예쁘다도 예쁘고 그다음에 뭡니까? 예쁘니 뭐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동사나 형용사를 다양하게 형태 변화, 활용을 했을 때 앞쪽에서 변하지 않는 이 부분을 단어의 줄리기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간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 이렇게 다고 은이 등으로 다양하게 바뀌어서 결합하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어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뭐 옛 기억 가볍게 떠올려 보시면 아 그래 동사나 형용사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때 앞에서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게 어간, 그 다음에 뒤쪽에서 바뀌는 건 뭡니까? 단어의 꼬리 그래서 어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간의 받침소리라는 것은 앞쪽에 어간 쪽의 받침이 뭐나 뭐일 때 니은이나 미음일 때 그 뒤에 구두버섯조가 된 소리로 발음이 된다는 거죠. 보세요. 우리 왜 이렇게 어간에다가 다 붙인 형태를 기본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보세요. 아이를 품에 안고 같은 경우에 얘는 기본형이 뭐예요? 안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안따 같은 경우에 어간이 어딥니까? 안이 되는 거고. 그죠? 어간의 받침소리가 지금 뭐예요? 니은이죠. 그래서 어간 받침소리 니은 뒤에 뭐가 왔어요? 기억이 왔더니 얘가 된 소리 뭐로 발음되고 있어요? 쌍기역으로 발음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도 된 소리 되기, 경음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그다음에 더듬지 같은 경우도요. 얘는 기본형이 뭐예요? 더듬다죠. 더듬다. 그러면 지금 어간이 어디까지입니까? 더듬까지. 보통 기본형에서 다 앞에까지가 어간인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더듬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지금 어간 받침 소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니까 미음이죠. 그러면 어간 받침소리 미음 다음에 지에 지읒이 왔더니 발음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찌라고 된 소리로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조건에서는 이런 식의 음음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죠.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그냥 니은 미음 디가 아니라 어떤 받침소리? 어간 받침소리 니은 미음 디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실제로 이제 시험에서는요, 이런 음음 변동이 우리 한글 맞춤법 규정 중에 표준어 규정에서 표준 발음법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표준 발음법에서 이런 용어를 그대로 써서 발음이 이렇게 된다는 규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감 받침소리라는 이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실제로 적용할 때 틀린 발음을 끌어내거나 잘못된 음음 변동 현상을 끌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보세요. 이런 거. 지금 이게 규정으로 나온단 말이죠. 조건으로.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신발을 신고라고 발음을 하겠죠. 왜냐하면 기본형이 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지금 어간 받침소리 니은이 맞거든요. 그래서 장단음은 특히 표시 안 할게요. 딱히 신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근데 이런 건 어때요? 얘는 명사거든요. 이거 발음 어떻게 합니까? 간첩 신고가 아니라 간첩을 뭘 신습니까? 신기는 간첩을 신고하는 거죠. 간첩 신고 이렇게 자꾸 내가 액션이 요즘에 많이 이렇게 나가서 오해하지만 내가 이러고 정말 때린 적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액션, 왜 모함하고 그래? 내가 여러분들 꽃으로라도 때린 적이 있습니까? 그 아이들 플라워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너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그죠? 이게 다들 작당하고서는 무서운 세상이네, 그죠? 예, 한 번도 안 그랬는데 막 이렇게 때린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의심하는 눈초리로 막 이러고 너희들 그러는 거 아니야. 얘는 우리가 당연히 일상적으로 어떻게 발음합니까? 간첩 신고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근데 항상 이래요. 이 부분 하고 나면은 제가 꼭 받는 질문이 선생님 된소리 대기에서 니은 미음 있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벌써 오죠. 저는 뭡니까? 니은 미음 뒤에 구두버서조 된소리로 발음된다고 했는데 선생님 간첩 신고는 일반적으로 신고라고 발음하지 신고라고 발음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외 아닌가요? 뭐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어간의 받침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 규정 이해할 때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죠. 얘는 간첩 신고 같은 경우는 얘는 동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에요. 명사기 때문에 어간 받침 소리 니은 뒤에 기억이 오는 경우와는 아예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확인할 때 정확하게 확인을 해 두세요. 그죠? 자, 분명히 어간 받침 소리 니은 미음 뒤에 구두 벗어조입니다. 우리가 암기의 편의를 위해서 구두 벗어조라고 하는 거고요. 어차피 어간 뒤에 비읍으로 시작하는 애가 바로 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암기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요건 기억해 두세요. 된소리 디기 같은 경우는 1번 조건과 2번 조건에서 예외 없이 100%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예외 없이 100% 일어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 음운 법칙 중에서요, 100%짜리가 잘 없어요. 없는데 이 경우에는 100%짜리라는 거 기억 살짝 해 두시고요. 다만 이제 헷갈리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아래쪽에 음운의 교체라고 따로 써놨는데 이런 거죠. 된소리가 예사소리로 발음되거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은 모두 음운에 뭐가 일어난 거? 교체가 일어난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거 가지고 해볼게요. 이를테면 자꾸 이 음운 변동의 유형을 제시문으로 설명을 해줘도 뭘 자꾸 착각하냐면요. 그죠? 이거 당연히 발음은 박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떤 변화가 확인되죠? 쌍기역이 기역으로. 그죠? 그 다음에 방금 봤던 약국 같은 경우에요. 얘는 발음하면서 국의 기역이 된소리 뭐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뭐로? 쌍기역으로 발음이 되는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된소리는요. 하나의 음운이에요? 두 개의 음운이에요? 하나의 음운이죠. 발음할 때 하나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쌍기역이 기역으로 바뀌는 건 바뀌어서 발음되는 건 물론 적을 때는 기역 2개 적었다가 하나를 적는 거기는 하지만 적는 방식에서 하나를 덜 적는 거지 2개 소리 중에 한 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쌍기역이라는 된소리가 기역이라는 예사소리로 1대1로 바뀌는 거고요. 약국에서도요. 기역이라는 예사소리가 쌍기역이라는 된소리로 우리 기본적으로 자음과 모음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음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기역이 쌍기역이 되는 것도 적을 때 그냥 하나를 더 적을 뿐이지 소리 단위로 본다면 얘도 하나의 소리, 쌍기역도 뭡니까? 하나의 된소리예요. 그래서 얘도 몇 대 몇으로 바뀌는 거예요? 1대1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음운 변동의 유형은 큰 범주 얘기하는 거죠. 교체, 탈락, 축약, 첨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1대1로 바뀌는 뭐가 되는 겁니까?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니, 소리와 소리가 1대1로 바뀌는 거잖아요. 적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꼭 이러면 여기에서 선생님, 기억 2개 적었다가 하나 적으니까 탈락이고 기억 하나 적었다가 하나 더 적는 거니까 첨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음운 변동은 철저하게 뭐로 접근하는 겁니까?
발음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음운 변동, 발음으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식의 변화는 둘 다 어디에 들어간다? 어디에? 교체에 들어간다라는 거, 이거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되는 거죠. 이걸 만약에 탈락이라고 하면은 박 같은 경우가 발음할 때 정말로 해가지고요, 기억이 2번 발음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2번 발음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살짝 조심하셔야 돼요. 이상하게 문법 배우면 별것도 아닌 내용에서 헷갈리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된소리 대기를 교체가 아니라 첨가가 될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범주의 문법에서 적용되는 거기는 한데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학생들이 저한테 수험생분들이 듣고 나서 어떤 데 갔더니 이거 첨가로 볼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아니, 객관식 시험인데 그러면 교체도 될 수 있고 첨가도 될 수 있고 그러면 답 뭐로 택할 겁니까?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이론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저한테 자꾸만 질문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교체라는 거, 우리는 헷갈릴 거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국어 저한테만 들으시니까. 네, 맞아요. 그죠? 막 이러다가 뭐 공단기 듣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 그죠? 집에 가서 뭐 또 딴 거 지금 여기 나오지 않겠죠? 그죠? 근데 나중에 모의고사는 여러 학원 거 많이 풀어보면 좋기는 합니다. 그죠? 이렇게 개념은 저하고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문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많이 풀어보시면 좋기는 해요. 이번에 이제 우리 여기 학생은 아니고 딴 지역 학생인데 나이 좀 있는 남학생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국가직은 안 되고 지방직 되기는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봤나 모르겠다. 내 카페에 양치기를 유도하는 다른 교재들. 그죠? 그러니까 양만 뎁다 많이 실어놓고서는 그죠? 실력은 늘지 않는데 그 친구하고 고맙게도 양치기를 유도하는 다른 교재들이 수없이 많은 상황에서 이 기태쌤과 공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은 한 발 앞서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적은 양을 풀면서도 제대로 정리할 수 있게 효율적이다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 친구가 왜 기억이 나냐면 아재 개그 좋아하는 친구에서 나이 좀 있다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래서 기억이 나는 친구입니다. 아재 개그. 무슨 얘기하면 둘만 웃어요. 그래서 나머지 반응 안 좋습니다. 그 앞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작게 호응해 주던. 맞아요. 그 아재 개그 하는 그 친구입니다. 합격하고 안아달라고 했던. 어우.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그렇다고 뭐 둘이 뭐 이상한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열린 사고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과도하게 열린 사고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의문의 축약입니다. 자, 보니까 우리 축약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기도 하잖아요. 뭐 하는 게 축약이에요? 합쳐지는 거. 그러면 음운 변동에서 이 축약이 나타난다는 것은요, 2개의 음운이 발음하는 과정에서 하나로 합쳐져서 제3의 음운이 되는 현상을 우리가 음운 축약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음운의 축약은요, 자음 축약밖에는 없어요. 요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니까 축하라고 발음했을 때 뭐하고 뭐가 보여요? 나머지는 다 그려져 있는데 첫 음절 축의 뭐, 기역과 두 번째 음절 히읗이 그대로 안 나타나고 뭐로 나타나죠? 히읗 하나로 나타나죠. 그러면 기역과 히읗이라는 2개의 음운이 있는데 발음하는 과정에서 하나만 나타난다는 것은 이 2개가 뭐 됐다는 거예요? 합쳐졌다는 얘기죠. 물론 하나가 빠져도 되지만 빠진다면은 기역, 히읗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역이 그대로 남은 것도 아니고 히읗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기역도 아니고 히읗도 아닌 키읔으로 발음된다는 것은 이거 2개가 키읔이라는 제3의 음운으로 합쳐졌다는 거죠. 그래서 기역하고 히읗 만나서 키읔으로 발음되는 거, 이런 것들을 자음끼리 만나서 합쳐진 거 그래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음 축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상적인 발음에서 거의 틀리잖아요. 얘는 어떻게 돼요? 뭐가 만나서? 히읗과 디귿이 만나서 어떻게 발음해요? 조턴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죠? 가만히 보니까 보세요. 우리 왜 기역은 된 소리의 짝으로 뭐가 있나요? 쌍기역. 그 다음에 이 계열의 거센 소리의 짝이 뭐가 있죠? 키읔이 있죠.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거센 소리의 짝을 가지고 있는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어떤 애들하고 만났을 때, 히읗과 만났을 때 각각 거센 소리, 기역 계열의 거센 소리 뭐? 키읔, 디귿 계열의 거센 소리 뭐? 티읕,
비읍 계열의 거센 소리 피읍, 지읒 계열의 거센 소리 치읓으로 발음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일상적인 발음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얘 당연히 어떻게 발음합니까? 굽히다. 그죠? 어떻게? 비읍과 히읗이 만나서 거센 소리 피읍으로. 그죠? 자음 축약은 결과가 그러면 거센 소리로 나타난다는 거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얘도 어떻게 발음합니까? 당연히 이치다. 어떻게 해요? 지읒과 히읗이 만나서 그죠? 요 계열의 거센 소리 뭐로 합쳐지는 겁니까? 치읓으로 합쳐지는 겁니다. 자, 모음 축약이라는 개념도 있기는 한데요. 얘는 규칙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시험에 절대로 모음 축약은 제시문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음 축약 생각해 보면 결국에 거센 소리의 짝을 가지고 있는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이 뒤에 와도 되고 앞에 있어도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히읗과 앞뒤로 만나서 거센 소리로 발음되는 걸 자음 축약, 축약기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거센 소리는 한국어에서 뭐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죠. 뭐밖에 없어요? 그죠? 요거 4개인데 우리 단순하게 피카츄 털 이렇게 해서 외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카츄 털 4개밖에 없어서 그래서 거센 소리 짝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히읗과 앞뒤로 만나서 뭐로 소리 나면 피카츄 털로 소리가 나는 거 이런 것들 자음 축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뭐 유치하기는 하지만 뭐 이런 거 하면서 한번 좀 재미 느끼는 거죠. 뭐 그냥 생각해도 되기는 하지만 그죠? 순수한 번역도 많아요. 뭐 초코 파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초코 파티. 기억에 남습니까? 피카츄 털 확 박히잖아요. 그죠? 뭐 초코 파티 같은 소리 하고 있는 파티. 뭐 그렇게 평범한 용어로 그죠? 우리 원래 좀 이렇게 뭔가 좀 괴이한 게 기억에 좀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거 괴이하지도 않지. 피카츄는 어쨌든 그죠? 그 털 동물이긴 하잖아요. 그죠? 피카츄. 또 이제 피카츄 생각하니까 그 포켓몬 아루세우스 막판까지 갔던 게 또 뇌리를 스칩니다. 그죠? 게임이 있어요. 닌텐도라는 그 있는데 그 도감 완성하느라고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내준 미션이어가지고 이게 원래 기본 그 끝판이 있고 종류별로 한 마리 이상씩 모아야 열리는 그 판이 있어요. 그래서 한 마리씩 지역들 다 돌아다니면서 모아야 되는데 지가 하면 되는데 꼭 저보고 그죠? 그래서 집에 와서 공부하다가 잠깐 거실에 쉬고 있으면 들고 와요. 아빠 빨리 포켓몬 수집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대륙 막 돌아다니면서 어디 보이지도 않는 포켓몬 한 마리씩 그 200 종류 가까이 모아야 그 미션판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인 시간, 내가 정말 그 시간이면 책 10권을 썼겠다 진짜. 근데 가족을 위한 시간이니까 그 정도 쓸 수 있는 거죠. 자, 피카츄다. 일본 놈들 게임은 잘 만들어 진짜. 그죠? 예, 그다음에 자 봅시다. 그 젤다의 전설 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그게 명작이라고 하더만. 그렇죠? 맞죠. 그거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시리즈 많던데. 야생? 이 카톡으로 보내줘 이따가. 그게 제일 재밌는 거. 그래서 그 이제 한 번쯤 저도 뭔가 머리 식힐 일이 있어야죠. 그죠? 예. 동수비 머리 식히는 제일 힐링하기. 그죠? 그래? 근데 나는 좀 이렇게 액션이 있어야 돼가지고. 그렇죠. 저 또 저기 알잖아요. 테토남이기 때문에 액션 이런 거 있어야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자, 의문의 탈락. 이것도 용어 그대로 보세요. 그러면 탈락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소리 2개 중에 뭐가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2개 중에 하나가 없으면. 자, 잘 보세요. 2개 중에 분명히 이렇게 접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잘못 접으면 큰일 나는 거죠. 2개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탈락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축약하고는 다른 게 축약은 2개가 합쳐지면서 A도 아니고 B도 아닌 제3의 소리 피카츄 털로 나는 거고 얘는 2개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거니까 둘 중에 한 소리가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축약과 탈락은 분명히 다른 범주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자음군 단순화가 탈락의 범주에 들어가는데요. 얘도요. 용어 자체로 그대로 볼게 보세요. 우리가 자음군이라고 하게 되면 자음들의 무리. 그래서 서로 다른 자음이 2개 뭉쳐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자음군, 자음의 무리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쌍기역이나 쌍디귿은 자음의 무리가 될 수 없어요. 왜요? 2개 소리, 하나의 소리? 하나의 소리니까 안 되고 자음군이라고 하게 되면요. 서로 다른 자음, 서로 다른 자음의 소리 2개가 묶여 있는 거고요.
단순화 된다라는 것은 두 개가 몇 개 된다는 겁니까? 단순화. 하나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 발음 그대로 보면 어렵지 않죠? 지금 값에 쓰인 받침은 뭐하고 뭐예요? 비읍과 시옷인데 당연히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발음합니까? 값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읍, 시옷 두 개 중에 뭐 하나가 그대로 없어졌어요? 시옷 하나 없어지고 비읍만 발음되니까 다른 자음의 무리를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니까 자음군 단수나 뭡니까? 탈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금방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넉 같은 경우도 발음 어떻게 해요? 넉스라고 안 하죠. 뭡니까? 넉 발음하니까. 그죠? 그러면 두 개 중에 뭐가? 시옷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자음군 단수나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흑 같은 경우도 어떻게 발음합니까? 당연히 흑, 당연히 흙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뭐 빠집니까? 기억 빠지고요. 아이고. 리을 빠지고요. 미쳤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흑 이렇게 발음이 되니까 탈락, 자음군 단수나 나타난 겁니다. 요건 쉽죠. 그 다음에 모음 계열에서도 탈락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자, 이것도요. 아직 규칙은 외우지 말고요.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거 생각해 볼게요. 편지를 쓰다, 컴퓨터를 쓰다의 쓰에다가 어가 붙으면, 그죠? 편지를 쓰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편지를 써 이렇게 되죠. 그러면 분석해 보니까 지금 어간 쪽에 쓰에 뭐가 없어졌나요? 의가 없어졌어요. 얘가 없어지고 남아있는 쌍시옷에 어가 그대로 붙어서 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뭐가 나타난 거예요? 모음 탈락이 나타난 겁니다. 탈락이라는 현상. 그래서 살짝 조심해야 되는 건 시험에서는 설명 주고 나서 이 과정을 전체로 보여주지는 않겠죠. 어디에 밑줄 치고 바로 물어보겠어요. 여기에 밑줄 치고. 그죠? 탈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다음에 기억에서는 어간의 일부가 탈락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분석해야 돼요? 원래 어떤 말에 뭐가 붙은 건가라는 거. 그거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죠? 물론 이제 정확히는 발음 가지고 점검해야 되는데 그죠? 뭐 발음하고 표기하고 같으니까 그냥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예요. 가다의 가에다가 아도라는 어미가 붙으면 그죠? 우리가 잡다의 잡아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죠? 그러면 붙으면 활용할 때 가아도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활용해요? 가도 이렇게 활용을 하죠. 그럼 보세요. 아하고 아가 두 번 있는데 활용할 때 보니까 몇 번만 나타나요? 한 번만 나타나죠. 그죠? 그러면 아가 두 개 있었는데 하나만 나타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뭐 했다는 겁니까? 탈락했다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자, 나다에다가 아서 뭐 이 지역은 옥수수가 많이 나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는 나다의 나에다가 아서가 붙은 건데 역시 아가 몇 번 확인돼요? 두 번 확인이 되는데 근데 활용할 때 보니까 나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합니까? 나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아 두 개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된 거예요? 탈락한 겁니다. 그죠? 아 두 개 중에 하나가 탈락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모음 탈락과 관련해서 쓰다에다 붙었을 때 써 같은 것들은 금방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 두 개는요, 생각보다 금방 확인이 안 돼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은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뭐 노래 제목도 있고 그러면 이건 당연히 쓰다의 쓰에다가 붙었군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고 몰라요?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김광석. 저기 뭐야. 서른 임박할 즈음에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를 듣다 보면 나머지 그 노래들도 듣게 될 겁니다. 그죠? 서른 즈음에. 근데 사실은 서른 즈음에는 그 느낌이 만 될 때쯤 들어야 정말 그 느낌이 들기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뭐 저는 이미 두 시기를 다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죠? 나는 이제 뭐 들어야 되지? 저기 뭐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런 거 들어야 되나? 아니 뭐 들으면서 준비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주의해야 할 어미 해가지고요. 보세요, 이런 거요. 우리가 이게 시험에 나올 때 이 과정을 다 보여주지 않고 바로 내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이런 거 보세요. 집에 가도 먹을 것도 없고 뭐 이런 거 그러면 이렇게 밑줄 치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죠? 자, 이 상황 보면서 저의 개인사를 짐작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거죠. 집에 가도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고요. 기억
도부터 리을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의 유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가도 얘는 가다의 가에다가 뭐 붙은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도 붙어서 가도니까 얘는 뭐 음운 변동 일어나는 거 없는데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리가 없어서 버스에서 서서 왔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딱 보면서 기본형이 뭐예요? 서다. 그죠? 서다에 뭐 붙었다고? 서 붙었다고 착각을 해서 여기서도 아무런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 써놨어요. 국어에 어간 뒤에 붙는 어미 중에 도나 서로 시작하는 어미가 이건 암기하세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는 원리를 설명해 줘도요.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탈락과 관련해 가지고요.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되는 건 국어 어미들 중에서 뭐나 뭐로 시작하는 어미는 없다. 도나 서로 시작하는 어미는 없어요. 도나 서가 맨 끝에 들어가는 어미가 뭐가 있냐면 양성, 음성에 따라서 아서나 어서라든가 그 다음에 뭐예요? 아도나 어도 이런 식으로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분석할 때 보자. 이거 음운변동 파악하라고? 가도는 가다의 가에다가 도라는 어미 붙은 거 아닌가? 근데 이때 번뜩하고 떠올려야 된다. 맞아. 뭐로 시작하는 어미는 없었다. 도로 시작하는 어미는 없었어. 그래서 얘는 도가 붙은 게 아니라 가다의 가에다가 뭐가 붙어서 아도가 붙어서 아 두 개 중에 동일한 하나가 탈락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탈락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리가 없어서 버스에서 서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도요. 이거 서다의 서에다가 서 붙은 거 아닌가 하는 순간 맞아! 라고 오늘 이 순간을 떠올리면서 도나 서로 시작하는 어미는 없었어. 얘는 서다의 서에다가 서가 붙은 게 아니라 뭐가 붙은 거예요? 어서가 붙어서. 서다의 서에다의 어서가 붙어서 두 개가 겹치니까 둘 중에 하나가 뭐한 거? 탈락해서 서서라고 나타나는 거야 해가지고요. 이건 규칙을 알고 있어도 분석을 잘못하면 탈락이 일어났다라는 걸 잡아낼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국어 어미 중에 뭐로 시작하는 어미는 없다. 도나 서로 시작하는 어미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도, 어도 아니면 아서, 어서 이런 식의 어미들이 붙게 되는 겁니다. 아예 사전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한국말 전체에서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가보죠. 마지막 범주가 의문의 첨가예요. 일단 이해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 현상 각각이 뭔가라고 외우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자, 첨가라고 했을 때 첨가니까 없던 소리가 덧붙는 거겠죠. 그러니까 원래 음절에는 어떤 소리가 특정 환경에서 덧붙는 게 의문의 첨가가 될 겁니다. 그죠? 자, 조금만 더 볼게요. 밥 먹고 나면 이 시간대가 좀 다음 시간보다 더 힘들죠? 그죠? 점점 우리의 의식이 흐려지는 시간. 공부할 의지는 있어. 다행스럽게. 근데 굳게 버티고 있는데 눈 크기가 점점 작아지죠. 그죠? 저야 원래 눈이 작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눈이 크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만 있어도 제 눈에 잘 보입니다. 작아도 잘 보이거든요. 네? 작아도 잘 보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도 저번 주 말부터 조금 밤에 시원해지지 않았나요? 그죠? 예, 그죠? 밤에 추워요. 맞아요. 추워요. 그래서 낮 기온은 아직 조금 높기는 한데, 밤에는, 이제 찬물을 포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을 위해서 찬물로 씻었는데, 이제는 슬슬 두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갈 때 집에서 유혹에 시달립니다. 찬물로 씻을 것인가, 안 씻을 것인가. 유혹이 이러면 안 되죠? 찬물로 씻을 것인가, 따뜻한 물로 씻을 것인가, 그 선택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예. 안 씻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볼게요. 자, 그러면 니은 첨가라는 것은요, 원래 음절에는 없는 니은 소리가 특정 조건에서 덧붙는다. 니은이 덧붙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보니까 조건,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어렵지는 않네요. 그죠?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뭐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하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하면 여기서 우리가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한다는 것을
배운 사람답게 살짝 바꿔봅시다. 지금 여기 나오는 야, 여, 요, 유가 다 이중 모음이죠. 그죠? 그러면 이 이중 모음 야, 여, 요, 유는 오늘 한 거 야는 뭐와 뭐가 결합한 말이에요? 반모음 이에다가 여는요. 반모음 이에다가 요는요. 반모음 이 다음에 오, 유는요. 반모음 이 다음에 우니까 살짝 응용하면 야, 여, 요, 유는 다 반모음 뭐로 시작하는 애들? 이죠. 그렇죠? 이. 이렇게 표시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이, 야, 여, 요, 유가 오면 즉 뭡니까? 이나 뭐로 시작하는 말?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하면 뭐가 덧붙는 현상? 니은이 덧붙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분석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요 단어 뭐하고 뭐가 결합한 거예요? 솜과 이불. 그러면 지금 앞말 솜이 뭐로 끝나요? 미음이라는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뭐로 시작합니까? 이로 시작하죠. 여기서 또 이응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뒷말의 첫 소리 지금 발음해 보니까 어떻게 발음해요? 솜, 니, 불 해가지고요. 어떤 소리가 덧붙었나요? 니은 소리가 덧나고 있습니다. 없던 게 생기는 걸 우리가 덧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니은 첨가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이것도 보세요. 우리 이 단어는요. 뭐 더하기 뭐예요? 콩 더하기 엿. 그러면 앞말 콩이 뭐로 끝나요? 이응, 자음으로 끝나고. 그죠? 자음으로 끝나고 그다음에 뒷말 엿이 뭐로 시작합니까? 여. 그죠? 여.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말이기 때문에 발음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콩엿이 아니라 어떻게? 콩엿 해가지고요. 원래 없던 소리가 덧붙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별 현상으로는 니은 첨가, 그 다음에 전체 유형으로 봤을 때 첨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첨가의 범주에서는요. 니은 첨가 말고 다른 것들은 거의 나오지는 않고요. 물론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니은 첨가 자체가 예외가 많은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요. 아무 현상도 안 일어나는 걸 문제로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잘 안 내겠죠. 그래서 설명 나왔을 때 지금 저하고 한 것처럼 어휘 구성만 분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솜니불은 솜 더하기 이불, 콩엿은 콩 더하기 엿해서 조건대로 앞말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야, 여, 요, 유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뒷말이 첫 소리에 니은이 첨가가 되니까 각각 솜니불, 콩엿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 잡아낼 수 있으면 되고요. 물론 이제 날카롭게 보시면 여기 엿의 받침 시옷이 뭐로 발음되고 있어요? 디귿으로 발음되고 있죠. 그러면 얘는 첨가가 아니라 뭐가 일어난 겁니까? 교체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당연히 한 단어에서요, 두 개의 음음 변동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얘는 지금 첨가와 더불어서 뭐까지? 교체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시문형으로 문제가 나오면 뭐까지 나오냐 하면요. 자, 5번 범주하고요. 뒤에 것까지 쭉 한번 가볼게요. 자, 음운 변동과 음운의 개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험에서 보세요. 음운 변동 전후에 음운의 개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까지 묻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셀 때 그러면 속리불은 변동 전과 변동 후가 되면서 음운 개수가 어떻게 됐나? 그러면 셀 겁니까? 하나, 둘, 셋 이거 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니까 얘는 음운 변동 전과 음운 변동 후가 그죠? 음운의 개수가 하나 늘어났군.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거의 트라이아스기의 미토콘드리아 같은 접근법이죠. 아직 그 DNA 분화되기 전에 지능 발달하기 전에 아니 왜 이걸 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직도 이런 새끼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 선생들이 그러는데 아니 이거를 자 음운 변동 전과 음운 변동 후의 개수를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아니 뭐 지금 뭐 유치원생들 데리고 수업합니까? 아니 보세요. 뭐가 일어났으니까 첨가가 일어나면 당연히 하나가 늘겠죠. 첨가니까 하나가 늘겠죠. 그죠? 새로운 게 들어간 그래서 일일이 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교체는 1대1로 바뀌는 거니까 개수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고. 그다음에 축약이나 탈락은 어쨌든
두 개가 합쳐지고 하나가 빠지는 거니까 개수가 하나가 줄 겁니다. 첨가는 니은 같은 게 새롭게 덧붙은 거니까 하나가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탈락과 첨가가 동시에 일어나면 변동 개수는 0이겠죠. 그죠? 탈락에서 마이너스 1, 첨가에서 플러스 1이니까 상수에서. 그래서 음운 변동 현상이 어떤 유형의 변동이 일어났는가를 파악하면 끝나는 거지 이걸 일일이 세는 범주는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인류답게 호모 사피엔스답게 접근하십시오. 그죠? 미토콘드리아, 플라나리아처럼 접근하지 마시고요. 자, 과학적 근거는 없어요.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겁니다. 뭐 트라이 아쓰기 어디선가 들어본 기억이 있어가지고요. 한번 붙여보는 겁니다. 왠지 그때 미토콘드리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 그러면 5번까지 쭉 가보죠. 여기 문제까지 볼 거예요. 다 왔어요. 힘냅시다. 자, 두 가지 이상의 음운 변동이 나타나는 경우 자, 순서를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재에 하나하나 다 써놨으니까 저하고 칠판 보면서 결론만 한번 접근을 해보죠. 자, 일단 보면 얘는 우리가 최종 발음은 다 알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갑진 이렇게 발음이 될 텐데 차분히 접근해 보면 1차적으로는요. 그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침에서 두 개가 한꺼번에 발음될 수는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빠지는 뭐가 일어난 겁니까? 탈락. 자음군 단수나 탈락이 일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상황에서 보니까 지금 안 울림 소리 뒤에 구두버섯조가 왔거든요. 뭐 일어나야 돼요? 된 소리 되기. 그래서 최종 발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읒이 쌍지읒으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교체, 대치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탈락과 교체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음운 변동 후에 음운의 개수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가 준 거죠, 당연히. 아니, 이건 뭐가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탈락이 한번 일어났으니까, 그죠? 음운 변동 후에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자, 닳는다 같은 경우는요, 닳는다 같은 경우 처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 맨 처음에 리을하고 히읗이 동시에 발음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죠?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음군 단수나 둘 중에 하나가 빠지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탈락이 일어난 거고요. 눈에 잘 보이니까 빨리 쳐볼게요. 그 다음에 보니까 리을하고 니은이 만났어요. 뭐 일어나야 돼요? 융화. 그죠? 그래서 최종 발음이 어떻게? 닳는다. 이것도 뭐가 일어난 거예요? 교체. 그죠? 요 니은이 리을로 이렇게 나타났으니까요. 그리고 음운 변동 후에 개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탈락 한번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1. 음운 변동 후에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요거는 잘 봐야 돼요. 바깥일 자체가 뭐 더하기 뭐예요? 바깥 더하기 1이죠. 바깥에 2일이 결합한 건데 방금 했던 첨가의 조건을 생각해 보면 차분히 적어볼게요. 우리 왜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이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뭐가 첨가가 돼요? 니은이 첨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첨가가 되고요.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지금 티읕은 발음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받침에서. 없죠. 뭐로 발음돼야 돼요? 디귿으로. 이렇게 발음이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일어나는 거죠? 티읕이 디귿으로 교체. 그 다음에 비음, 니은 앞에 비음 아닌 디귿이 왔으니까 뭐 일어나야 됩니까? 비음화 일어나가지고요. 최종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깥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역시 뭐가 일어난 겁니까? 교체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얘는 교체 2번, 첨가 1번 일어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음운 변동 후에 개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첨가가 한번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보통 이런 것들 나오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쭉 해봤는데요. 단어의 음운 변동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들을 제시문으로 줍니다. 그래서 앞에 거 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으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문제화할 때는요.
제시문 자체에 이거하고 유사한 변동의 흐름을 보여주는 어휘를 꼭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문제 하나 붙어 있는 것까지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쓰러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잠깐 쉬었다가 끊고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문제 시간 좀 걸리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쉴게요. 예, 정신 차리고.